21차 최고회의를 강원도에서 가졌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박지원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님과 함께하는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지원 대표님의 모두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게인 국민 속으로 강원도 춘천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갖고 특히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준비하는 안철수, 손학규 두 후보와 천정배 후보는 일정상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만 강원도에 와서 최고회의를 가졌습니다. 또 춘천시 그리고 최문순 강원도 지사 등과 정책 간담회를 가지고 강원도가 당면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특히 지금은 당은 다릅지만은 이광재, 최문순 두 분의 지사를 3번 계속해서 제가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최문순 지사 처음 출마를 했을 때 그 유명한 강릉 펜션 사건에 제가 발각해서 세상에 알림으로써 최문순 지사가 당선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을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강원도는 제2의 고향이고 강원도에서 맨 먼저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한수 이북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 및 민간 투자가 이루어져서 사실상 오늘의 강원도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정책의 실패로 금강산 관광이 폐쇄되고 그로 인한 강원도 경제 발전의 후퇴는 막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문순 지사도 제2의 개성공단을 강원도 내에 만들겠다. 이번에는 그 공단을 강원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서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는 또는 강원도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기지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정부의 대북 정책 강경으로 인해서 꿈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DMZ 공원화를 해서 세계적 공원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집권해서 평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함으로써 또다시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역행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배치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되고 있는 이때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핵실험을 해서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라는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면 결코 북한이 손해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비핵화 정신을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원도민과 최문순 지사의 가장 당면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똑같은 심정으로 국비 670억을 확보하는데 우리 국민의당이 가장 앞서서 국회에서 일하겠습니다. 또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림픽 후 이러한 시설의 관리가 굉장히 크게 문제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법을 개정해서 반드시 국가에서 이러한 시설을 관리함으로써 강원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원도민들이 우리 국민의당에 더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총선에서 우리는 강원도에서 한석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조성은 강원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물론 많은 당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강원도민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국민의당의 적극적 지원을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오늘은 안철수 전 대표부터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손학규 전 대표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모 위원장이 오시죠. 조성 위원장 그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강원 미래도약의 꿈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국정농단의 진원지가 문체부가 되면서 2018년 개최를 앞두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은 전 세계가 함께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입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올림픽이 추구하는 전 세계인의 화합의 정신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 국민이 함께하는 대통합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대통령이 위기를 극복한 것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창만의 행사가 아니라 강원도만의 행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적 규모의 공연 등을 유치해서 국내외 파급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소규모 행사, 올림픽 상징물 건립 등의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이들 예산을 줄이고 모아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주목할 만한 초대형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또 올림픽 개최만을 위한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경기장 사후 활용 등을 통해서 강원도가 동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경제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국회의 문화체육관광 상임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강원도의 강점인 천혜의 자연을 살려서 호텔, 리조트와 연계한 관광 레저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지원도 필요합니다. 동해의 관광 자원은 세계적입니다. 동해안권 해양 관광 벨트 구축과 함께 인프라 투자로 강원도를 관광 레저 산업으로 재도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 개발로 미래 20년 먹거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북평, 망상, 옥계지구의 경제 자유구역은 제가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 구상의 전초 단계 사업입니다. 동북아 경제권 구상은 부산을 기점으로 위로는 강원도,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아래로는 일본과 연결해서 물류, 가스, 파이프라인 등 전력 및 가스 등 동북아 경제 융합 허브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철도, 도로 등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고 강원도의 경제자유구역은 중간 기점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강원도에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면 강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강원의 경제가 활기차게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동부가 경제권 구상으로 강원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민적인 대통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강원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창 올림픽과 강원도에 대한 열정을 담으신 안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손학규 전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강원도 이곳 춘천에 왔더니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날씨도 맑고 제가 2년 동안 머물렀던 대룡산이 아주 환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유신 때 수사망을 피해서 피신해 있었던 곳이 원주고 어려서부터 이쪽 강원도를 찾았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강원도에 와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저로서는 강원도가 얼마나 수도권에서 중요한 곳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맑은 물, 신선한 공기, 우리 대한민국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많이 처져 있습니다. 잘 사는 강원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앞으로 집권을 하면은 잘 사는 강원도 만들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그 자체가 최순실 게이트의 피해 사업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고 또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원도는 접경 지역입니다. 이제 하도 오래돼서 고성 지역에 금강산 관광이 끊겨서 고성 지역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인이 강원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가 됐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핵무기와 미사일은 북한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의 안전을 위협할 뿐이다 하는 것을 북한 당국에게 경고합니다. 전술 핵의 재배치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이 거론이 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통해서 사드 문제와 같은 안보 문제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평화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고 북한과 미국이 평화 체제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교류 협력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북 간 철도도 연결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북한을 넘어서 러시아, 중국을 넘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북방 경제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만들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고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북한으로 기회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통합이 중요하다고 하는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탄핵 정국을 둘러싸고 서울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둘로 갈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으로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분열되지 않은 나라로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통합의 정치가 다시금 중요하게 되는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사는 나라 이루는데 국민의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와 평창 올림픽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고요. 소속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네. 네, CBS 박정민입니다. 안철수 대표 전 대표님과 손학규 전 대표님 공통 질문을 드리겠는데 강원도 폐광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국민의당 내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 중에 그 내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새만금 북한 유적 사업에 대한 우려의 문제였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두 분의 말씀을 좀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의 시작점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각 지역마다 굉장히 심각한 낙후된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즉 이제 지금 빈부격차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격차라든지 또는 교육 격차라든지 세대 격차라든지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라든지 이런 정말로 많은 격차 문제들을 해소하는 일환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게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소외 없이 골고루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지역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성난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폐광 지역에 영월 지역 카지노를 만들었습니다만 이 카지노가 강원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폐광 지역에 한 20조 정도의 경제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이러는데 또 거기에 대한 반론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지역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앞으로 어떻게 새만금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특별히 강원도에 왔으니까 서울에서 오신 기자분들도 한 말씀. 네. 어제 전트랙 배치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좀 나왔는데요. 전트랙 배치에 대한 생각이 듣고 싶고 보수 쪽에서는 우리나라도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이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불렀으니까 얘기 드립니다. 전술핵 배치 문제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전술핵 배치가 만일 된다면 그건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겠다, 북한의 핵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상태에서 최선은 지금 대북 제재 국면 아닙니까? 더욱더 제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 또는 전략자산 상시 순환 배치 정도로
이제 그 대응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가 뭐 저는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끝까지 이루어야 될 우리의 목표다. 김영삼 대통령 때 1994년에 한반도 미국에서 공격할 이럴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은 안 된다고 해서 끝까지 막아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 방지가 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피하고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술핵 배치가 혹시라도 선제 타격론과 결합을 해서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된다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혹자들에 의해서 한국에서 핵무기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국의 안보를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이지 안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전쟁과 긴장의 고조가 되더라도 남북 간의 대화의 끈은 항상 열어놓아야 하고 교류 협력의 길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평화의 길이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 미국과 중국이 사드 문제로 MD 문제로 한반도를 전쟁의 마당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를 하고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주도를 하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한반도는 평화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속했던 20분 경과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두 분 정도 더 계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강원도 현안이나 질문하시면 그러고 끝내면 좋겠는데. 강원도는 김성국입니다. 두분 후보님께 제1 강원도의 제1공약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원도의 강원도의 제1공약 제1공약 혹시 고민하신 게 좀 있나 싶어서 아니 어떤 분한테 먼저 답변 두 분. 아니 두 분인데 누구를 먼저 성명 아까 여태까지는 저희가 안 대표님 해주셨으니까 신 대표님 먼저 하시죠. 잘못하면 제가 아니 큰일 납니다. 제가 그 질문의 뜻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저 강원도 자체의 제1공약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국민의당의 제1공약을 말씀드리라고. 대선 후보로서 대선 후보로서요. 강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사는 강원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강원도에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강원도는 요즘 그 뭐라 그러죠? 그 영남, 호남, 충청, 그다음 뭐라 그러죠? 그 왜 있잖아요. 여하튼 이 논외로 거론이 되는 이러한 강원도가 아니라 강원도가 이제 수도권의 또 하나의 중심으로 잘 사는 강원도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는 일단 지금 당면에 있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고 평창올림픽에 대한 지원을 전 국가적으로 전 모든 정당이 다 합쳐서 이뤄놔야 된다. 그리고 모든 올림픽 그 경기장의 경우 끝나고 나면은 그것이 폐허가 되고 애물단지가 되는 거 이것을 미리
그 사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울러 저는 그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만 접경 지역 강원도는 생명 평화의 마을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남북 대화를 다시 잇고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를 하고 또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평화 생명의 마을을 지금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그 이번 주 토요일 날 방영될 강원 민방 그 방송에서도 사실은 자세하게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그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그리고 이제 그 대회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이 동북아의 동계 스포츠 메카 및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이제 우리 동북아 경제권을 만드는 중추로서,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대한민국이 그리고 강원도가 동북아 물류 중심의 허브가 될 수 있게 이제 발전을 시키는 그 구상입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저도 이제 의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료기기 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그 지원을 강화해서 원주에 있는 그 의료기기 산업과 그리고 또 대구 그리고 오송 그 세 곳이 저는 그 의료 산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는 그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종의 트라이앵글을 구성을 해서 서로 그 골고루 서로 그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발전하는 방안에 저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어게인 국민석으로 최고회의 그 기자간담회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KBS 송승민 기자인데요. 두 분 후보님들 박대표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후관리 문제, 우리 경기장 사후관리 문제들 계속 나오는데요. 각 당마다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후관리 적극 정부가 관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여러 차례. 근데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은 사실 동계올림픽 경기 시설이라는 것들이 경기 숙자 시설 아니겠습니까? 누구마다. 근데 강원도가 짊어져야 될 빚을 전 국민이 나눠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누구한테 물어봐? 네. 방청할 때. 예, 이런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나면 그 지역은 우선 SOC가 대폭 확충이 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급증합니다. 저희 여수 같은 경우도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기 전에는 매년 한 300만 관광객이 왔는데 세계박람회 개최 후에 지금은 1,300만이 관광객이 매년 올 정도로 아주 SOC의 덕을 폭폭히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투자됐던 시설들에 대한 사후활용 문제가 제일 끝나고 나면 문제가 됩니다. 강원도도 아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을 것이고 또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환경, 힐링의 장소로서 세계적인 관광지를 지금 염두에 두고 끝나고 나면 켜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2개 시설 중에서 10개 정도는 사후활용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2개 정도는 아직까지도 사후활용에 대한 결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정부 국가적인 행사로 추진을 했으면 이건 국가가 사후활용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치해가지고 지역 행사로 이렇게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했을 때는 그 지역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국가 계획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체육진흥 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 동계체육시설의 메카로
아시아의 메카로 이렇게 갖고 나가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여수 같은 경우도 사후 활용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1,300만의 관광객이 오고 난 뒤로는 지역의 인근의 그 부집값이 땅값이 많이 올라와서 오히려 지자체의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지방기초단체 그리고 국가의 책임 있는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하에서 사후 활용 준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어게인 국민 속으로 21차 국민의당 최고위의 및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언론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대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